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영상을 재생해서 영상 안에 어, 바운딩 박스를 작성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일단 시작이 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게 이제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의 영상의 각 프레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플레이 시작을 해보면 영상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할 거고요. 자, 이번에 저희가 할 내용은 어떤 거냐면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객체 자동차를 선택을 하게 되고 박스를 칠 건데 이 작성된 내용이 영상이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그걸 표현을 하는 걸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작성을 하다가 좀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요 끝에 가거나 아니고 작게 안 보이는 것들은 굳이 있는 것들은 삭제해버리고 또 이렇게 너무 자동차의 영역이 다 표시가 안 되는 것들도 역시 삭제를 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한번 작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실제 객체를 탐지를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있는 자동차를 객체를 탐지를 해서 한번 작성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박스이기 때문에 박스에서 자동차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쉽게 크기가 조정이 됩니다. 필요한 만큼 박스를 작성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제가 작성을 할 때 이렇게 처음에 이제 쉐입이라 되어 있는 요 부분을 활용을 했잖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선 하나만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 하나의 값이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그 그림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원래 이것을 계속 연속적으로 그리려면 이렇게 있는 쉐입이 아니라 트랙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내용은 똑같은데 이거 어떤 거냐면 처음부터 마지막 프레임이 될 때까지 그 그림이 계속해서 남아있도록 해주는 게 이 트랙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프레임 동안에 얘가 계속 살아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처음에 계산을 했는데 이게 중간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이게 이동한 만큼 이렇게 따라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프레임 수가 100개라고 하면 100개의 프레임마다 이렇게 다 작성을 해줘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프레임을 처음부터 보게 되시면 다음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 따라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다음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요 박스를 이제 찾아서 가는 겁니다. 여기 트래킹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요 내용을 보기 위해서 요거 다음으로 똑같이 이동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맨 처음과 맨 끝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갭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면 프레임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10개마다 이렇게 하나씩 뭐 특정 범위마다 한 번씩 가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정확한 프레임은 아니겠지만 일정 수준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돼서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 작성을 할 때 제가 지금 여기 크기가 되게 작아졌어요. 왜냐면 아까 기존에 40보다 작으면 제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니까 좀 작아도 맨 마지막까지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이동을 한번 해서 마지막 프레임까지 어떻게 그려지는 건지 이렇게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야, 어디 갔니?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프레임까지 원의 크기를 굉장히 작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프레임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따라가게 되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적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하나는 되게 쉬운데 이제 하나 말고도 이제 여러 개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여러 개들도 이제 같이 출현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트랙을 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자동차도 여기 이제 표시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정도 빈도면은 충분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어디 갔는지, 제가 건드려 버렸네요. 여기 있고요. 다음번에 어디 갔는지 좀 커지네요. 가까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커지게 되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번에 여기 이동을 합니다. 작성을 하실 때, 중간에 이런 나타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작성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의 객체를 추적을 쭉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지해져 있잖아요. 그 추적을 해보시고, 그 추적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두 개는 이제 추적이 됐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차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네요. 근데 아까 저희가 조건이 이제 50% 이상이니까 50% 이상이 될 때쯤 이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트랙. 여기 있는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픽셀 단위로 시작을 하죠. 자, 그 다음번에 요만큼 이동을 했고, 다음번에 이만큼 이동을 했고, 자, 요거 이제 작업을 계속 하다 보시면, 이걸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이제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각 프레임마다. 네, 그래서 그 작업들을 하시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40프레임이 적어지면 얘는 추적을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아직 다음번까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얘가 이제 프레임이 40프레임이 이제 좀 작아지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추적을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서 사라졌다라고 이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레임에.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를 이제 지우는 게 아니고요. 이 다음부터는 나는 추적을 안 할 거니까 현재까지, 맨 마지막까지 있고, 나 이제 이건 아웃사이드로 이제 바꿀 거야. 스위치 아웃사이더 프로퍼티로 이렇게 설정을 눌러줍니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중간에 가다가 우리가 탐지해야 될 내용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그 순간 그 프레임에서 스위치 아웃사이더 프로퍼티로 선택을 해 주십니다. 그럼 이 순간부터 요 프레임 순간부터 요거는 이제 표시가 안 돼요. 어떻게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전까지는 이렇게 표시가 되다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느 순간 여기 저희가 표시했던 순간부터는 그 프로퍼티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기록이 안 되는 거죠. 각 프레임마다. 즉, 그럼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프레임마다 가다가 여기 이제 차가 나가다가 이제 프레임이 사라지죠. 탐지 이외의 지역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저도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량을 보고 계시고요. 여기 이제 네 번째 차량이네요. 자, 네 번째 차량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네 번째 차량도 마찬가지, 그 탐지되는 영역이, 처음에 되게 빨라요, 여기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좀 힘차를 앞지르게 될 것 같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어느 순간 되면 프레임이 저희가 생각했던 40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프레임까지는 작성하고 요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 스위치 아웃 사이더 프로퍼티를 해주시면 이제 그 프레임부터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보게 되시면 나타나서 탐지됐다가 요 순간에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이고, 뒤에 두 대가 더 따라 붙었네요. 자, 그 작성을 이렇게 하시면 탐지되는 자동차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했다가 다시 이렇게 사용을 해서 모든 차량에 대해서 트래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성을 해서 박스 바운딩, 즉 영상을 이용한 트래킹을 이용해서 박스 바운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제가 폴리박스까지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딩 박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 다음을 넘어갈 때 그 트랙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폴리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리곤도 마찬가지. 폴리곤도 이 트랙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 어떤 거냐면 그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동을 통해서 작성되어 있는 모양을 이렇게 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done 하시거나 n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나의 이제 값이 생겨지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트랙이니까 다음으로 이동해서 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폴리곤 박스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렇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움직입니다. 얘를 움직여야 되는데, 자,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사실 얘 움직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화살 그 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폴리곤 같은 경우 이제 이동을 하면 흐트러지잖아요, 모양이. 그래서 이렇게 핀 모양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핀을 이렇게 짠 이렇게 까만색에서 하얀색으로 뽑으신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아쉽게도 이 폴리곤은 크기가 달라지니까 앞에 있는 그 박스처럼 이렇게 뭔가를 또 하기가 더 어려워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더 수정을 하기가 더 힘들어질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러실 때에는 이렇게 힘들게 그 작업을 다시 다 해야 되거든요. 뭐 Alt 키를 눌러서 필요 없는 선들을 이제 뺀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원형에 있는 그 폴리곤 그 박스를 이렇게 이동하시는 것보다 뭐 어떤 걸 추천을 드리냐면, 그 여기 다음번에 이제 이동을 했을 때 새로운 폴리곤을 그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얘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새로 폴리곤 박스를 폴리곤 박스를 계속 폴리곤을 여기다가 그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 상태에 살아있는 거에서 연속적으로 그릴 거니까 Shift 키를 누르시고요. 난 여기에 새로 그릴 거야 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걸 잡았는데 잘 안 돼서. 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동을 했죠. 그럼 새로 그릴 거니까 여기서 앞에 객체에서 이동한 객체를 Shift N을 누르셔가지고요, Shift N을 눌러서 새로 나는 뭘 만들 거야 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선택을 하시고요. 아이고 다시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Shift N을 한 번만 살짝 누르시면 사라지죠. 사라지고 새로운 폴리곤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폴리곤을 눌러서 이렇게 다시 작업을 하시는 게 이동을 했을 때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서 이걸 이동하는 게 아니라 새로 여기다가 그린다고 했죠. 자, 제가 설명을 여기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폴리곤을 연속으로 그릴 때 Shift N을 눌러서 새로,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도형을 나는 새로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Shift N을 눌러서 새로, 아이고 제가 누를 때 길게 눌렀나 봐요. Shift N 이렇게 눌러서 필요한 만큼만 새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Shift 키를 누르고 이 화면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폴리곤이 더 쉽게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모양이 여기 중간에 이렇게 그 모양에 따라서 이제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새로 이동을 할 때 이 폴리곤 모양이 달라지는 게 트랙에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요 연속되는 장면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이렇게 뒤로 잠깐만 오고요. 요 다음 프레임으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Shift N을 눌러서 새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새로 그려놓게 되면 폴리곤 모양이 더 편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프레임 Shift N, 그래서 새로 하나 그리고 다음번에 또 이동해서 또 새로 하나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요 기능은 사실 CVAT 저희가 쓰는 요 저작 도구에 있는 특화되어 있는 기능이지, 뭐 다른 기능에서는 또 다르게 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오리엔테이션 되지 마시고요. 그래도 혹시 요 비슷한 것들을 쓰게 되시면, 뭐 단축키를 많이 알고 있으시면 좋겠죠. 자, 볼까요? 그래서 폴리곤 모양도 이렇게, 중간에 폴리곤이 한번 뒤집혔나 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방향이 있잖아요. 이 방향이 아마 뒤집혀가지고 제가 그 모양이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폴리곤도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넘어갈 때 세로 그리시는 게 더 편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흰색 자동차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자동차를 하는데 여기 있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폴리곤을 쓰기도 하지만 자동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내용을 쓰기도 하거든요. 요건 이제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기능으로 한번 보게 되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자동차를 디텍팅 할 때 자동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아니라 자동으로 특정 부위만큼 이렇게 선을 꺾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하냐면 마법 가이드 툴처럼 특정 범위만큼 이렇게 갖고 가시면 그 필요한 만큼이 이렇게 범위만큼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곤 같은 경우 이런 기능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기능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바뀌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버전에서는 또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또 다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동 선택 툴도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폴리곤 영상을 폴리곤으로 작업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